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다음 주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지역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했는데요. 하굣길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 어머니회나 교사의 지도가 잘 이루어지는 등교 시간과 달리 하교 시간은 상대적으로 교통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어린이는 주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보행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가족과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스쿨존을 지날 때 항상 서행하고 또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거, 이 돌발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성선아들목 25km 지점 양방향 무겁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는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겠고요. 중앙고속도로 다부나들목에서 칠곡나들목까지도 소통 원활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도평터널 4km 지점은 차량 이동량 꾸준하지만 이동하는 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경안로 각산내거리에서 반야월내거리 방향 반야월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레미콘 차량 동원에 공사 중입니다.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화랑로 송정삼거리에서 반야월내거리까지는 차량 막히고 있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실 때 통과 시간 20분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달성로 신남내거리 방향 고성내거리에서 달성내거리까지 통과 속도 시속 15km로 차량 흐름 답답하고요. 북비산로 동인내거리에서 교동내거리까지도 교통량 점차 더해지고 있는데요. 교동내거리 지나면서부터는 빠르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성북로 성북교교차로에서 원대오거리도 차간거리 바짝 당겨 이동 중이고요. 안심로 각산내거리에서 송정삼거리까지도 차량 이동량 많습니다. 달구벌대로 감삼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은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국채보상로 서구청에서 신평리내거리 방향 신평내거리는 신호 2번에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엔 추운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엔 포근하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인화성 물질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포항 13도, 안동 11도, 청송 10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0.4도, 습도는 52%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4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면서 침공이 시작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구 기업들도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 기업 37%가 발주량과 수출량 감소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대구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지역 기업 영향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들 나라들과 교역하는 곳이 27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곳이 영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3곳은 매우 영향이 있고 7곳은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7곳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두 나라의 교역기업 27곳을 포함을 해서 모두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태 장기화나 또는 전쟁 발발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52.9%인 159곳이 철강, 천연가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예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출기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국제 물류비 급등에 따라 우려가 컸는데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교역기업 가운데 70.4%는 수출 거래 중단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구 기업의 두 나라 수출 비중이 2.2% 정도여서 지역에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태가 본격화된다면 비용 증가와 생산 차질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식당과 카페에 출입하는 만 60세 미만 성인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좀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적용 대상인 곳에서 혼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발빠르게 좀 따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법적 판단에도 시민의 좀 불안감이 크다고 판단해서 이런 그 방역 패스 확인을 권유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적용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첫날이었잖아요. 어제 오후에 이제 북구의 대학가 인근 식당과 카페를 좀 둘러봤거든요. 10여 곳을 좀 살펴봤는데 그 손님의 방역 패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가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기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런 패스 제시 여부를 손님의 자율로 좀 맡기고 있었는데 먼저 식당과 카페 종사자들은 명확한 지침이 좀 내려지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 한 음식점의 경우에는 이 전자기기가 놓여 있긴 했지만 전원이 좀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네. 이곳 직원은 그 QR 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며 이제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방역 패스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 따라서 접종 여부를 이제 묻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비슷한 시각 다른 분식점에 가니까 또 그 스마트폰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방역 네. 패스 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이제 그 손님의 자율로 좀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부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QR 코드를 찍지를 않고 바로 이제 빈자리 가서 앉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좀 혼란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이날 또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갔더니 이제 손님들에게 주문에 앞서서 이 방역 패스를 보여달라 이렇게 좀 말을 하더라고요. 이에 그 요구를 받은 손님이 이제 패스를 안 보여줘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좀 윗사람인 듯한 이제 직원이 와서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좀 서둘러서 좀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곳 부근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또 가봤더니 그 스마트 기기와 손소독제 등이 좀 입구에 있었거든요. 이곳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본사에서 그 매장별로 방역 패스 확인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통보가 왔다며 우리 매장에서는 기존대로 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단말기는 설치했지만 역시 이제 확인 여부는 고객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율 참 어려운 말인데요. 네. 자, 시민들도 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다는 또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일단은 좀 환영한다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바람직하다는 건데요, 법원의 판결이. 방역 패스로 식당 입장을 제한하는 건 개인의 자유권을 좀 심하게 제한하는 처사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비슷한 조치가 내려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민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좀 심한데 네. 이런 법원의 판단이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법원 판결로 미접촉자들도 이제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식당과 카페 가기 좀 꺼려질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네. 예. 지금 대구시가 항고를 검토 중이죠.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법원이 전날 그 효력정지 결정을 23일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이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 제출을 좀 검토 중이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대구시는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7만 명이 넘고 대구에서도 지금 현재 6천 명을 넘을 정도로 확산세가 심한 만큼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접 지자체도 좀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는데 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경북에서 그 이제 인접 지자체인 대구가 이렇게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를 해제한다는 그런 해제를 검토한다는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자체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좀 지자체에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런 전체 지침을 내린 게 좀 역행하는 처사라서 네. 이런 부분 좀 신중해야 될 거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이제 그 이번 판결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지난 23일 있었습니다. 대구지법에서 이제 백신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법 일부 인용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식당 카페를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만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효력의 부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구 지역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만 60세 미만은 이제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대구에 7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이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가진단 키트 배포 등 학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3월 신학기 개학 전 후 한 달 동안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발열 체크와 자가진단 시스템 등 학교 코로나 방역 추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을 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2월 말과 3월 한 달 동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그리고 돌봄학생 17,300여 명에 대해서 선제검사용 자가진단 키트 34,000여 개를 배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또 다음 달 2일 등교하는 전체 유초, 중고, 특수학생 등 28만 3천여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 한 개씩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부터는 학생 1인당 2개씩 그리고 교직원에게는 한 개씩 매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건조한 날씨 속에서 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임과 동시에 감시와 대응 체계를 좀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산불 소식이 매일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경북도가 좀 집계한 결과를 보면요.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33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20건보다도 한 10여 건이 좀 많은 수준인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상주에서도 불이 났고 이제 야간 상황에서 또 김천에도 불이 난 것으로 났는데 이제 다행히 진화는 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경주시와 안동시, 영덕군, 고령군이 각 4건이었고 구미와 군위가 각 3건, 또 상주와 성주가 각 2건, 그리고 포항, 영주, 영천, 문경, 칠곡, 또 봉화, 울진에서도 또 한 건씩이 발생해서 지금 15개 시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예, 올해 유독 산불이 잦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150여 건입니다. 하루 평균 3건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평년의 2.3배 수준입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겨울 가뭄이 극심한데요. 경북 지역은 강수량이 4.1mm에 그쳤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겨울 가뭄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강풍이 불쏘시개의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정말 최근에 눈비 소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 작은 불씨가 지금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좀 산불을 크게 번지게 하지만 1차 발화 원인으로는 역시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입산자 등의 이제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화재 통계 영감을 좀 보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산불 발화 원인 중 부주의를 보면 한 80%를 넘나들어요. 2018년에 83.6, 2019년에는 79.4%, 그리고 2020년에는 79.5%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네. 부주의로 인한 산불 10건 중 6건 정도는 이 담배꽁초 혹은 이 쓰레기 소각이 이제 원인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20년 부주의로 인한 산불 통계 중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약 37%,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약 22.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부주의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부주의가 산불의 주된 요인이 된 만큼 산불 방지 교육과 계도가 참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불 산림당국 그리고 소방당국은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특히 논두렁 태우기 또 밭두렁 태우기와 같은 자풀 소각 등에 대해서 화재 발생을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덕 산불의 경우에는 폐 반사빌름이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전신주에 다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음박 처리된 폐 반사필름의 경우에는 썩지 않아서 토양 오염 등 각종 환경 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거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비용과 일손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몰래 소각을 하거나 또는 갖다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폐 반사필름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신용에 거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거 작업도 확대를 하고 또 농민 대상 계도와 단속도 상시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작은 부주의나 실수가 정말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건데 실수로 불을 냈다.
그렇더라도 그 책임은 무거운 거죠. 그렇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을 좀 보면요, 그 실수로 산불을 낸 산림 실화의 경우에는 공유림이나 산유림 구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제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고 인화물질을 좀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을 좀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명이나 또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등산객들이 산불을 발견했을 때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대피로 또는 도로 인접한 하산길 등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피로와 도로 같은 경우는 나무나 풀이 치워져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요. 그렇죠. 만일 전면에서 산불이 다가온다면 연기와 불길의 방향을 잘 살피고 그 이동 방향에서 벗어나서 바람을 등지고 최대한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영덕 산불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대피하기 전에 문과 창문을 닫고 또 집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놓는 게 좋습니다. 가스통이나 기름통 그리고 장작 등은 미리 치워놔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119에 빨리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신고 체계는 사실 좀 잘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또 산불 감시 요원도 있기 때문이요. 네. 그리고 어떤 화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형상 좀 불을 끄기 힘든 곳이 많아서 이 헬기가 가장 효율적인 진화 수단인데 이 해가 지면 헬기를 띄우기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밤 사이에 또 바람이 많이 불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영덕 산불 같은 경우에도 이 재발화한 산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주간 시간대에 이제 재발화가 됐는데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헬기로 진화를 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또 확산이 됐고 다행히 이번에는 확산이 크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긴 했지만 이만하면 좀 잘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거든요. 그만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속한 신고도 정말 필수라는 거 열심히 그렇습니다. 해야겠습니다. 네. 요즘은 산불 진화 장비도 많이 진화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산불이 대형화하거나 또 야간 산불이 많이 나면서 피해가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소화탄 드론을 실제 진화에도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화탄 드론이요? 네, 그렇습니다. 소화탄 드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드론의 친환경 소재인 에어로졸을 장착을 해서 산불을 끄는 것입니다. 약 30kg 정도의 소화탄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는 사방 20m 정도의 산불을 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덕 산불에서 주불이 꺼진 후 22건의 잔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그 역할을 크게 했는데요. 잔불 22건 가운데 15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늘리고 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 항공 드론을 띄워서 감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불이 나면 현장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계화 시스템도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드론이 또 산불 진화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산불 나면 복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지자체와 산림청이 그 산불 피해 조사와 복구 추진단을 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림과 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를 구체적인 피해 조사를 좀 벌이고요. 복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복구는 우선 주택가와 도로변 등 주민 생활 지역을 좀 중심으로 긴급해서 좀 이제 나무 베기를 실시를 합니다. 이후 이제 본격적인 숲 조성과 산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사방팀 설치에 나서는데 네. 특히 겨울과 봄철 화재가 좀 우려스러운 게 그 여름 장마철 전에는 이런 긴급 조치들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 4월 사흘 동안 좀 발생한 안동에서 발생한 그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경북도와 이제 안동시가 복구를 위한 긴급 조치 이후에 작년부터 이제 3년 동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런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사업에 2023년까지 내년까지 162억 5,9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산불이 발생하면 좀 수십 년간에 걸쳐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좀 잿더미로 변할 뿐만 아니라 토양도 훼손돼서 원상 복귀에만 최소 40년에서 최대 100년은 걸린다고 하니까 네.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불이 나는 건
순간인데 정말 복구에 이런 긴 기간과 또 재산 피해가 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나저나 비가 좀 와야 할 텐데 비 소식 언제쯤 들릴까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달 말까지도 비나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는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3월 강우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대형 산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고요. 산불도 더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도 산불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네. 또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설마는 작은 불씨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상당히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각심도 높이고 동시에 감시 체계를 정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톡 그 앞부분에 마이크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2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이 장난감은 필수죠.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연령대에 맞는 그 장난감을 매번 사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장난감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사용하는 장난감 도서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안세진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달서구 유천동에는 유천 장난감 도서관이 지난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달서구에 문을 연 유일한 공공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달서구민 누구나 장난감과 유아용품을 대여해 갈 수 있는데요. 사설 장난감 도서관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달서구청 정효진 주무관을 통해 유천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신월성은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욕구가 높았습니다. 아동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2년 전부터 설계 계획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10일 아동 친화도시 대구 최초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아이를 잘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인 만큼 인천공항에서도 사용하는 대형 살균 소독기를 구입하여 매일 소독 시간을 따로 정해두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장난감의 살균 세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와 시니어 일자리 등을 통하여 도서관 내 청결 유지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소독을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최장 2주간 대여가 가능합니다. 장난감마다 어떤 부품들이 들어있는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요. 해당하는 부품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을 거친 후에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반납을 할 때도 부품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반납이 진행됐는데요. 네. 이렇게 반납된 장난감은 바로 다시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 과정을 거쳐서 다시 다른 주민들이 빌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것도 빌릴까? 이거랑 자동차랑 빌리면 되겠네.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일단 요거 본체고요. 네. 오늘 광고판 여기 붙었어요. 요거예요. 동전 6개거든요. 네네네. 여기 지폐 12장, 3, 4, 12. 네네네. 그다음 식품블럭 10개 한번 세려보실래요? 아홉 개. 9개 보셨죠? 네. 그다음 10개, 12, 14,
16, 17개. 네네네. 되셨죠? 17. 네네네. 네. 4세 친구가 가지고 놀만한 자동차랑 그리고 펜 있는 장난감 반납하고 대여 다시 하려고 왔어요. 처음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추천 받아서 왔어요. 지인. 주변 엄마들이 이용해보고 추천해줘서 알았거든요. 여기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안에 시설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소독 시간도 따로 있고 장난감도 이렇게 분야별로 뭐 악기면 악기, 퍼즐이면 퍼즐 나눠져 있던데 깨끗한 거를 믿고 빌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장난감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장난감들을 대여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유천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해본 소감은 어떤지 시민들의 소감도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장난감이 비싼데 이제 여기 와서 단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오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소개해줬거든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뭐 워낙 다들 좋아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알파벳주 볼이랑 어라운드 랑 이렇게 2개 빌려갑니다. 네. 지금 저희 아기가 쓸만한 장난감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애가 어려서 장난감도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큰애 어렸을 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고 이번에는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장난감 빌려가는데 지난번에는 소리 나는 장난감 빌려갔었고 또 애가 질려할 때쯤에 딱 다른 걸로 빌려서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 있어서 편리하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 많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네. 유천 장난감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전해드린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